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계융합 종합설계 1 카티아 파트 디자인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리브 앤 슬롯입니다. 지금 계속 봐왔지만 이 짝을 이루는 거는 한쪽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리브는 플러스고 슬롯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형성시키느냐, 형성되어 있는 거에서 빼내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능은 똑같다. 자, 리브만 이제 공부해보면 되겠죠. 리브, 우리 전 시간에 예제할 때 제가 리브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리브 보통 뼈대를 의미하는데요. 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에 덧대는 겁니다. 자, 리브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이나 제품을 보강하기 위해서 잘 안 부서지게 혹은 잘 휘지 않도록 덧대는 뼈대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그 진행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단면이 일정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리브 형성은 단면이 있고 진행 방향이 있으면 이 진행 방향을 타고 단면이 쭉 이어지면서 최적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먼저 리브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요, 그림 1과 같이 이런 창이 생성됩니다. 리브 아이콘을 보면 어떤 보강대처럼 생겼다, 그죠? 이렇게 단면 일정하고 쭉 뻗어나가는 이런 아이콘입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가 슬롯인데 슬롯도 똑같죠. 어떤 형상이 있고 이 물길처럼 쭉 나 있죠, 그죠? 파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프로파일, 내가 어떤 단면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센터 커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단면이 진행될 어떤 곡선이나 직선,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려줘야 됩니다. 진행 방향, 그리고 진행 방향을 타고 갈 단면,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쭉 뼈대를 형성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패드와 다른 점은 패드는 단면과 수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쭉 뻗어가는 반면에 이 리브는 우리가 지정한 커브에 따라서 계속 이 길이 굴곡이 있어도 잘 타고 갈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프로파일과 커브를 먼저 그리고요. 다 그려졌으면 리브 아이콘을 눌러서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이 타고 갈 커브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상세, 얘가 타고 갈 때 어떤 조건에 따라 이 프로파일이 커브를 타고 갈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2번 프로파일 컨트롤. 이 프로파일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 센터 커브를 따라감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프로파일 센터 커브고요. 프로파일 컨트롤에서 첫 번째 킵 앵글, 말 그대로 킵 앵글, 각도를 킵 유지한다는 거죠. 제일 얘가 스케치가 있는 지점과 센터 커브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이 커브와 스케치의 각도가 한번 정해져 있으면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림 3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되죠. 두 번째로는 풀링 디렉션이라고 있습니다. 풀링, 당긴다, 디렉션. 자,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쭉 당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능을 설명하면 형상을 이룰 우리가 선택한 프로파일 스케치 그 단면과 선택한 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 커브를 따라 솔리드를 생성시킨다. 이 단면이 이 방향을 따라서 계속 일정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각도를 유지 못하니까 이걸 따라서 생성되는데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 하는 리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쓰기도 쓰나봐요. 있으니까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자, 진행 방향하고 단면이 계속 일치한다. 이렇게 계속 수직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서피스. 자, 형상을 이룰 단면과 그 지점에서의 선택한 참조면, 우리가 참조면을 하나 더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가는 방향은 킵 앵글을 따라서 가면서 우리가 참조면을 하나 더 선택하게 되면 얘가 나가면서 비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림 5번 보면 원래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이 곡면을 따라서 얘가 비틀어지죠. 이렇게. 원래 그냥 킵 앵글이었으면 지금 이 키홀 이 튀어나온 부분이 계속 여기서도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 곡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 커브와 이루는 각도는 킵 앵글을 따라 유지하면서 요 방향이 우리가 정해준 참조면 곡면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서 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킵 앵글을 씁니다. 저도 이 기능은 설계하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예제도 킵 앵글 기능만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킵 앵글을 써서 한번 간단하게 따라 해보죠. 자, 카티아를 켜시고요. 파트 디자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프로파일 하나랑 센터 커브 두 개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죠? 단면부터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스케치를 누르고요. 이제 단축키 다 쓰시죠, 그죠?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컨트롤 1로 컨트롤 1 해가지고 씁니다.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컨트롤 Q 해가지고 스케치에서 나가고, 그 1로 들어가고 Q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단면 그리겠습니다. 이쪽 단면 먼저 잡을게요. ZX 플레인으로 잡고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하시고요. 형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헥사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치수는 안 좋습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자, 자기 원하는 형상을 아무거나 잡고요. 나갑니다. 자,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케치 단면이 타고 갈 커브를 그려줘야 됩니다. 뭐 직선이면 패드랑 똑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을 쓸 필요가 없고, 직선이면 곡선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다시 스케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YZ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자, 곡률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얘가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스케치가.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 곡률이 너무 위아래로 막 이렇게 막, 자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이 넓은 단면이 이렇게 못 빠져나오겠죠. 서로 간섭도 생기고, 그죠? 실제로 만들 수
3D에 우리가 카티아에서 그릴 수 없는 건 실제로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카티아에서 그릴 수 있어야지 실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막 그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커브를 이 단면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거든요. 자, 뭐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지점에서 더 빼서 ESC 누릅니다. 자, 컨트롤 Q, 저는 컨트롤 Q입니다. 엑시트 워크벤치 나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리브, 여기 있죠, 리브를 누르시고, 아까 교재에서 봤던 창이 뜨죠. 제일 먼저 프로파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본인들이 각자 그리신 단면을 선택합니다. 저는 육각형 선택하고요. 하자마자 바로 센터 커브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센터 커브냐 하면 그 단면의 중심에 있다고 센터 커브인데, 근데 실제로 중심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면 끝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육각형의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이쪽 곡선 모서리에 있어도 됩니다. 알아서 타고 갑니다. 자, 센터 커브를 선택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죠? 프리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형성된 거 확인했죠? 여기서 뭐 에러가 뜬다, 그러면 이 형상은 실제로도 뽑아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센터 커브를 타고 육각형이 그 척위에 센터 커브랑 이루고 있던 그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순간순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지돼서 마무리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안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기능입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서 뭐 다양한 형상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우리 뭐 통상 파이프 같은 거나 제품의 보강대 같은 거 이런 기능을 많이 쓰죠, 그죠? 파이프 이렇게 꺾인 거, 그죠? 새 파이프 꺾인 거 설계할 때 이 기능을 다 쓰게 된다. 자, 프로파일 컨트롤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move profile to path. move 프로파일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위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패스로. 그러니까 이 길로, 이 프로파일이 타고 갈 길이 스케치랑 영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걸 그 위치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있냐 하면 내가 이미 만든 스케치가 있는데 이걸 새로 안 그려도 되겠죠, 그죠? 있는 걸 그냥 위치만 바꿔서, 자, 보시면 스케치는 내가 여기다 그렸어요, 사각형. 근데 커브는 지금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 커브가. 얘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기능은 별로 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편하게도 쓸 수 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숨기고요, 우클릭해서 H, 그 다음에 새로 파트를 하나 만듭니다. 예, 저 보기와 같이, 자, 정면에 OK 눌러서요. 자, 원하는 형상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저는 원으로 할게요.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나가서,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자, 스케치 YZ 플레인 잡고요. 자, 원하시는 대로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 점, 자, 여기서 ESC.
그 원래는 원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커브가 일로 오든지, 그죠?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럴 때 리브로 어떻게 하는지.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요. 센터 커브 선택합니다. 에러 뜨죠. The profile and the center curve가 프로파일과 센터 커브가 must not be on parallel plane. 평행한 평면에 같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때 merge leaves and가 아니죠, 그죠? 요 기능은 pulling direction과 reference surface 요 두 개에서 쓸 수 있습니다. keep angle에서는 선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pulling direction으로 해보겠습니다. pulling direction 하고 move profile to pas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렉션은 YZ 플레인으로 합니다. YZ 플레인 여기죠, 그죠? 여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뷰 하시면은 이렇게 얘가 돌아가면서 제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있는 걸 그대로 쓸 때는 센터 커브는 저쪽에 있고 스케치는 아까 내가 이쪽에 그려놨는데 그려놓은 다른 스케치가 있고, 그죠? 다른 패드나 리뷰 한다고 그려놓은 스케치가 있고, 이쪽에는 또 아까 리뷰 한다고 그려놓은 센터 커브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클릭해서 숨깁니다. 그 다음에 merge leaves and merge가 우리 뭐 합병한다 이런 거죠, 그죠? 리브 끝을 뭐 더 연결해서 붙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그린 거는 리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이 끝단에 다른 어떤 솔리드가 있으면 이 끝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옵션에서 merge leaves and를 클릭하면 됩니다. 괜히 숨겼네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면을 양쪽에다 그려줘야 되겠죠. 자, 쉽게 그리겠습니다. 이쪽 면 잡고요. 클릭. 여기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커버되게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커버되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스케치를 나가세요. 자, 패드로 완전히 커버되게, 그죠? 지금도 커버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리뷰에서 우클릭 하시고 리올더를 눌러줍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왜 하냐 하면 내가 뻗어나갈 면이 먼저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리올더 해서 리올더 애프터 돼 있잖아요. 애프터. 얘 뒤에 패드 15에 애프터 패드 15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줍니다. 얘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자,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요. merge leaves and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미 설계가 다 돼서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품을 바탕으로 설계가 바뀌었다. 그 리브를 좀 더 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하겠죠. 센터 컵을 더 그리면 되니까
요거는 설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다음에 thick 프로파일. 우리 뚜기 주는 거 많이 해봤죠, 그죠? thick 프로파일 누르고요. 그러면 그 밑에 thin 리브에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얘는 이제 숨기고요. 자, insert body. 자, 이면 잡고 ZX 플랜 잡고 간단하게 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브 그려줍니다. 다시 스케치해서요. 이쪽 YZ 플레인 잡고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ESC 이렇게 스케치해서 나갑니다. 자, 리브 누르고요. 클릭하고 클릭. 이렇게 되죠, 자동으로. 여기서 thick 프로파일 한 2mm, 한 5mm 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자, 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배관. 요거 좀 깔끔하게 바꿔볼게요. 배관처럼 보이게. 통상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R 줘서 이렇게 그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진짜 우리 흔히 보는 물 배관처럼 그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뉴트럴 파이버 요거 누르면 중립축으로 두께를 좌우로 같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뉴트럴 파이버 클릭해버리면 이렇게 요 선이요. 아까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양쪽으로 2.5, 2.5 나눠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7번 멀지 엔즈. 자, 요거는 실습 안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멀지 리브즈 엔즈 있었죠. 리브의 끝, 리브 좌우 양쪽 끝으로 더 나가서 다른데 붙는 건데, 거기까지 뻗어 나가는 건데, 이건 뭐라? 멀지 엔즈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엔즈.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얘가 프로파일이고 앞으로 뻗어 나와요. 지금 여기도 프로파일이고 앞으로 뻗어 나오거든요. 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 보는 쪽으로 센터 커브가 나와 있어요. 프로파일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서 두께 주고 앞쪽으로 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뺐는데 아까 멀지 리브 엔진은 센터 커브가 나오는 방향 앞뒤로 어떤 면이 있을 때 그까지 연장시키는 거고, 얘는 앞뒤로 한 게 아니고 이 프로파일 자체의 끝부분에 연장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멀지 리브 엔진은 그 센터 커브의 진행 방향으로 연장하는 거고, 요거는 프로파일 자체 그러니까 리브와 수직한 방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리브가 앞쪽으로 뻗어 나오기 때문에 뻗어 나오는데 내가 이쪽으로 스케치를 더 뽑고 싶다. 프로파일을.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결국 연장하는 거죠. 근데 프로파일 손 안 대고 그 면까지 이렇게 프로파일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 기능은 각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리브로 앞으로 쭉 뺐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면까지 스케치를 더 뽑아내는 겁니다. 리브 쪽으로는 그대로 있고, 자 리브 쪽으로 빼려면 멀지 리브즈 엔드로 이 앞에 면을 그려서 앞뒤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요거는 굳이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자, 슬롯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키홀 모양으로 리브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그려서 빼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리브와 똑같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고 오시고요. 과제 32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